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픽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엿보는 시기겠구나 하고 접근을 했어요. 사실은 브랜딩 마케팅 책인가? 네, 이렇게 싶은 훨씬- 게 이거를 내 스토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잘 되는 거에는 이유가 다 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픽사 스토리텔링 네.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번역도 하고 또 글도 쓰는 박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책 저자분들을 많이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는데 오늘은 이제 저자분이 해외에 가시고 네, 또 많이 바쁘신 분이고. 네. 그런 관계로 제가 번역가분을 모셔서 좀 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저자분을 조금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저자분은 3대째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상상력을 발휘하는 창의적인 작업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터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칼 아츠라고 하는 애니메이터의 명가 입학을 했는데 이분이 좀 천재기가 있는지 입학 1학년 때 만든 작품이 그게 심슨 관계자의 눈에 확 띈 거예요. 그래서 심슨 관계자한테 대학교 1학년 때 와. 스카웃이 됐어요. 이제 심슨에 들어가서 애니메이터로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사람도 잘 몰랐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애니메이터가 아니고 스토리텔러구나라는 걸 이제 이 사람이 깨달아요. 그래서 바로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하고 픽사에 들어가서도 처음에 토이스토리 1은 애니메이터로 이 사람이 활동을 했거든요. 네. 나중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제작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픽사에서 계속 스토리텔러로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그쵸. 그래서 책이 전반적으로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가게에서 네. 있었던 일부터 네. 사람들 스토킹하는 것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네. 그 애니메이터로 이제 회사 들어갔다가 네. 스티브 잡스도 만나고 네. 저희가 아는 맞아요. 인물들이 이웃집 아저씨 네. 같이 툭툭 나와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이 책에서 어떤 거를 좀 배워갈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힘을 말하는 책인데 어떻게 이야기에 좋은 힘을 부여해서 사람의 마음에 가서 닿고 그 사람의 다음 마음을 움직일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9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해요. 가장 먼저 이제 훅, 변화, 교감, 진정성, 이야기의 구조, 영웅, 조연, 혁신, 영감 이렇게 9가지 키워드별로 촘촘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제 스토리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픽사 스토리텔링이라고 하길래 픽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엿보는 시기겠구나 하고 접근을 했어요. 사실은 재밌다 이렇게 보다가 뒤로 갈수록 이거를 내 스토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맞아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픽사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면 나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훅 같은 경우도 지금 저자님께서 쓰신 럭키드로우에서 네네네네. 보면은 나이스한 훅을 쓰셨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이 모든 것은 5만 원짜리 이케아 책상에서 시작되었다가 아, 나이스한 네네. 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네. 스토리텔링이 너무 중요한 스킬이라고 얘기도 하고 다니거든요. 네. 온라인 서점에 브랜딩 이렇게 브랜딩, 쳤더니 이게 연관책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브랜딩에서 스토리텔링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영감과 혹은 배움을 가져갈 수 있는 책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번역가님이 보셨을 때 이런 부분 되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서너 가지 정도가 저는 특히나 와닿았는데 가장 강렬했던 건 뭐니 해도 제일 처음에 언급된 훅 부분이었어요. 네네네. 이 저자의 집안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가게에서 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예를 들어줘요. 흔히 그냥 길거리 가다가 장난감 가게가 있으면 이런 게 있었나 하고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고 장난감 파는구나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분의 가족은 그 가게 앞에 허리 북실북실하고 거대한 고릴라 인형을 개조를 해서 막 움직이게 해서 네네. 세워놔요. 누구도 그 고릴라 인형과 장난감 가게를 지나칠 수 없게 장치를 마련을 해서 눈길을 먼저 사로잡고 이 과정이 저자는 이제 8초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당연한 얘기 같은데도 저 같은 경우는 잘 구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무거운 본론부터 들이댔는데 사람의 마음을 먼저 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구나를 저는 깨달아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저는. 최근에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평 이벤트를 했어요. 제 책에. 네네. 그래서 400개를 다 읽어봤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이 후크 포인트가 없으면은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앞부분에서 바로 후크 포인트가 있으신 분들이 딱 눈에 띄어요. 동생아, 내 얘기 잠깐 들어볼래? 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문학자가 본 드로우 앤 드류. 저에게 후크 포인트는 인문학을 배운 사람들은 자기계발서가 별로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할 거면 스토리텔링을 잘할 거면 앞에 후크로 사람들을 확 시선을 집중해 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또 픽사 애니메이션의 스킨이 돼서 열광하는 거겠죠. 맞아. 또 두 번째 변화 말씀해 네, 주셨네요.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훅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일단 낚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뻔하거나 진부한 이야기 혹은 너무 무거운 것들이 막 밀어닥치면 사람들이 안 할래 하고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화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 독자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기대, 설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앞에 후킹을 했다면 변화를 통해서 빠르게 호기심을 주게 해서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픽사에선 당연하게 그 기승전결 가듯이 주인공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주인공의 아버지가 죽거나 뭘 잃어버리거나 막 이런 식으로 네. 가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이야기로 든다면은 내 음. 인생에서는 내가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왔나를 좀 앞에다 넣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저는 회사에 들어갔다가 퇴사하고 이직하고 잘리고 막 이렇게 변화를 계속 줬거든요. 네, 몬스터 주식회사에서도 설리번이 네네네. 처음에는 겁주기 최고 몬스터였다가 부조리를 깨닫고 변화하잖아요. 설리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네네.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런 게 이제 훅 다음에 오는 이제 변화의 포인트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거가 교감하고 진정성 부분인데 교감은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공감할 수 없는 어떤 화두가 나온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거기에 빠져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네. 저자는 교감하는 포인트를 잡되 서사를 진정성 있게 좀 풀어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떤 컨텐츠든 나의 그거와 연관이 없으면은 사실 관심을 갖기가 맞아요. 어려워요. 여기서 추천해 주는 거는 보편적 주제를 보편적 건드려라 이렇게 네, 많이 네. 얘기하셔서 사랑이나 안정이나 자유나 이런 네.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스토리텔링인데 브랜딩 마케팅 책인가 네, 이렇게 싶은 게 훨씬 그쪽에 되게 유용한 책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지 그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이해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맞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재밌는 게 제가 칼을 안 봤어요. 진짜 신기한 게 제 네. 주변에 칼을 다 안 봤더라고요. 알고 아. 봤더니 카가 한국에서 좀 실패를 했대요. 흥행에. 미국에서는 3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가 네네. 되게 많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카 1편을 보고 왠지 깨달았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루트 66가 예. 그 배경을 미국 사람들 알아요. 처음 만들어졌던 도로였고 네. 이제 상징적인 어떤 네, 상징적인 그런 곳이어서 거기에 지금도 가면은 기념품 팔고 관광도시가 이제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배경 지식을 알고 봐야 그게 스토리가 이해가 그랬구나. 되는데 저는 보면서 재밌었거든요. 전 거기 네. 가봤으니까 네. 아 이게 한국인들이 왜 인기가 없었는지 음. 알겠다 싶더라고요. 한국에서 흥행한 거 미모를 찾아서 토이스토리 뭐 이런 것들은 그 배경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나의 이야기도 혹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게 숨어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감을 할 때 저자가 또 강조하는 게 이제 진정성 부분인데요. 이 진심을 어필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야라고 이제 계속 어필을 하는 게 얼마나 매력 없고 지루한지를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네네네. 교감을 얻으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진정성은 나의 나약함을 드러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영화 네. 레이더스 예를 또 들어요. 네. 영화의 80%가 인디아나 존스가 실패하는 장면이래요. 그런 실패를 보면서 관중들은 같이 안타까워하고 조마조마해하면서 뭐 응원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감을 하게 되는 그런 네.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찌질했던 과거를 아낌없이 네, 이제 인턴 얘기하거든요. 시절에 막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할 때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광고는 반짝일 수 있지만 진짜 사랑받는 거는 드라마다. 기승전결이 있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네. 그런 거. 혹시 그럼 또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만들려는 사람들,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쓰는 기술에 대한 부분인데 이야기의 구조 짜는 것과 영웅 그리고 조연 파트로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맞아요. 빌드업하는 과정이 나와요. 네, 네, 이게 네. 굉장히 촘촘하게 워크북처럼 네, 사례 맞아요. 분석이 잘 되어 있고 네. 영웅을 이제 주연으로 만들잖아요. 이 영웅만 서사를 이끌어 나가면 이야기가 되게 식상하고 재미가 없는데 조연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를 무려 7가지 형태의 조연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네. 한국 드라마 중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예.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다가 이 나왔던 조연들을 대입을 해봤더니 정말 소름 끼치게 다 맞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한 조연들이 영웅하고 몇 대 몇의 비율로 이야기에 나와야지 이야기가 탄탄해지는가까지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해줘요. 깨알 같은 정보들이 스토리를 구성하고 30초짜리 광고를 만들 때도 어떻게 구성을 해야지 이게 짜임새 있는 스토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좋은 정보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 구조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6개로 나눠서 도입, 네. 사건 촉발, 전진적 갈등 고조,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네. 나오는데 네. 하나하나
하나하나에서 어떤 질문을 해서 완성되는지도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도입을 넣고 네. 이렇게 사건을 촉발시켰고 네. 기승전결이 이렇게 네, 된 네. 거구나 그려볼 수도 있고 스토리 뼈대를 구성하는 얘기도 있어서 옛날에 그리고 매일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마침내 그날 이후 요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미모를 예시로 네, 아, 예시를 다 이렇게 들어주니까 아 그랬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는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결국에는 진짜 잘 되는 거에는 이유가 다 있구나. 괜히 잘 되는 건 없구나. 굉장히 세심하고 촘촘한 구조가 있고 인물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고 해서 완성도 높은 거대한 스토리가 되는구나를 저도 많이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혁신하고 이제 영감인데 혁신은 기업에서 실전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파트예요. 아무리 멋진 스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만들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인데 기업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려면 좋은 터가 있어야 된다. 기업 문화죠. 기업 아, 문화를 네네.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제 네. 기업의 역할이다라는 그 부분하고 영감은 이제 스티븐 킹이 했던 유명한 말처럼 언제 나한테 이제 영감이 찾아올까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영감이 쟤는 맨날 저기 있는 아이지 그래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스티븐 킹이 한 적이 있어요. 네. 오,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최근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정말요? 크리에이터들이 영감이 떠오를 때만 곡이 나오고 멋진 네. 음악이 나오고 막 이런 줄 아는데 네. 저는 영감이 떠오를 때만 일하지 않고 영감이 떠오르는 시간대를 만들어서 그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대본을 써요. 네, 저는 오전 시간이 좀 저한테는 그 시간이 좀 작업실에 출근을 해서 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앉아가지고 그 커피를 다 마시는 동안 주로 많은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바로 번역 작업에 들어가지 않고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픽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픽사 스토리텔링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컨텐츠로 만들고 싶은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혹은 뭐 기업의 마케팅을 하실 때 우리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신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픽사 스토리텔링 추천드리면서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터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